님은 나이가 안 적혀있는데 어떻게 되세요? 20대 초반인가요? 나이가 어리신 것 같은데 31살이라고요? 남자친구는 몇 살이에요? 28이요? 얼마나 만났어요? 3년이 넘었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이 계속되어 이렇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문제는 남자친구가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아무래도 취업 전에는 술자리든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최소한으로 저와 데이트만 했었습니다. 취준하는 동안 제가 따라가면서 곁에 있어주고 했었습니다. 이게 보상심리로 다가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취업 합격 후 스터디를 같이 한 동기들과 자리를 가진 것이 다툼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스케줄 근무라 휴무가 일정치 않는데 남자친구 입장은 어차피 데이트 못하는데 그 시간에 다른 사람 만나서 노는 게 왜 불만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저는 제가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굳이 매번 끝까지 놀아야 하냐 1차 2차 하다가 내 퇴근 시간 맞춰서 나 집에도 한두 번 데려다 주고 나 좀 신경 써달라고 했습니다. 어찌어찌 남자친구는 신경 쓰겠다, 서운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진짜 너에게 부끄러울 짓 한 번도 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라고 말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신경 쓴다더니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고 느껴서 계속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마다 털어놓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저보고 참으래요. 지금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 거니까 시간 두고 견디다 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견디는 중이었는데 남자친구도 좀 힘들었나 봐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자친구와 과도기다라면서 조언을 구했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첫 회식을 가졌는데 거기 여자 동료분께 또 과도기라고 했다더라고요. 그 뒤에 이쁘고 착하고 고맙고 그런 사람이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과도기라는 말에 꽂혀서 아무것도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냈어요. 그 사람 뭐냐? 네 10년 친구냐? 고작 며칠 알고 지낸 사람한테 우리 사이가 좋다고 칭찬만 해도 모자랄 판에 그딴 얘기를 왜 하냐고. 그랬더니 이게 왜 그렇게 화내야 할 부분인지는 모르겠대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조언 구한 거라고. 다음날 만나서 펑펑 울고 헤어지자까지 말했었는데 많은 대화 후에 다시 잘 지내보자로 됐어요. 대화 중에 남자친구는 너랑 연애만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난 너와 결혼 생각이 있다. 그렇다 보니 예전에야 좀 참고 말지였다면 이제는 나도 할 말 하고 해야겠다 싶더라. 내 딴엔 진짜 너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노력하고 있다. 근데 너가 계속 서운해하니 나도 힘들더라. 사실 너에겐 미안하지만 자기보다 너가 이해할 부분이 큰 것 같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사연자분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서비스직이에요. 남자친구는 취업을 어디로 했어요? 공기업이에요. 본인이 불안한 건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향을 버리셔야 돼요. 이 남자 만나려면. 그거 못 버리면 이 남자 못 만나요. 사연자분이랑 남자친구를 비교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보상심리는 정확하게는 그 남자 입장에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남자는 본인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아, 얘가 지금 나한테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넌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뭐 3년 동안 만났던 것도 그렇고 이때까지는 나랑만 데이트하면서 지내왔었는데 이거 전부 다 본인도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하는 건 그 남자 입장에서 갖다 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아예 보상 심리가 아니라 없어져야 될 감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관점에서 본인 기준에서는 신경 쓴다더니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꼈다 이건데, 남자친구의 생각을 조금 추측해보자면 남자친구는 신경을 쓰고 있고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껴요. 어떤 부분에서냐? 나 좀 데려다주고 신경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나를 데려다 주는 거. 남자친구는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한두 번 데려다 주고 나 좀 신경 써달라라고 했을 때 신경 쓰겠다, 서운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요 말이야. 일반적으로는 본인과의 관계를 여기서 더 이상 이어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신경 쓰겠다, 서운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걸 본인이 지금 모르고 계세요. 계속 행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쟤는 신경 쓰겠다 하고 서운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 뒤로 한 번도 뭐 데려다 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민지예요. 남자친구 이름이 민수야. 근데 민수가 보는 민지라는 애는 지금
내가 뭘 하든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야. 요런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 남자친구가 여자 동료에게 여자친구가 있는데 과도기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쁘고 착하고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요 예시를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3살, 4살 정도 되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 애기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씩 시도를 해봐요. 예를 들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틱 던져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을 한번 툭 던져봐요. 아니면은 엄마 얼굴에 손을 막 이렇게 팍 이렇게 올려봐요.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훈육자가 그걸 가지고 짚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안 하냐? 아니에요. 밥 먹는데 누가 숟가락 던져? 라고 한 번 이야기한다고 다음번에 그거를 바로 고치지 않아요. 또 한다고. 그 또 하는 이유가 뭐냐? 얘는 이게 진짜 하면 안 되는 건지 어떤 상황에서는 해도 되는 건지를 계속 테스트해요. 본능이에요. 그 나이 때 아기의 본능.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양육자가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3번, 4번, 5번 반복하면 얘는 서서히 그걸 인지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요러한 아이가 본인 남자친구의 입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3살, 4살짜리 애기는 아니지만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애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태어나서 지금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인 거예요. 남자친구도 취업을 처음 했어요. 사회생활을 처음 해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자친구가 있었던 적도 없었어요. 그 상황에 내가 이걸 하고 여자친구에게 전달했을 때 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거를 계속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테스트 할 때마다 지금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면 숟가락을 던졌는데 땡땡아 왜 숟가락을 던져 잡아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화를 냈다고 하는데 저 남자친구가 본인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지 얘도 잘 몰라서 불안해하는 느낌으로 화를 낸 건지 아니면 진짜 빡이 쳐가지고 너 지금 하는 행동 똑바로 안 하면 다음부터 밥 없어 요런 느낌으로 화를 낸 건지 해서 본인은 아직까지 저 남자 입장에서는 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본인 입장에서 찐텐으로 화를 내도. 그러니까 펑펑 울고 헤어지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대화를 하니까 결국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진짜 제대로 양육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얄짤이 없죠. 안 돌아가요. 손 들고 서 있어 라고 하고 애가 눈물을 그치고 밥 먹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안 들여다보겠죠. 근데 본인은 훈육해놓고 손 들고 서 있어 이랬는데 애가 계속 우니까 왜 자꾸 울어 이러면서 이제 달래주고 있는 거예요. 민지 정신 챙길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면 이 부분은 이제 결혼 정년기의 나이에 있는 여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대화 중에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먼저 내가 너랑 연애만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난 너랑 결혼 생각이 있다. 그렇다 보니 예전에야 좀 참고 말지였으면 이제는 나도 할 만하고 그래야겠다 싶더라. 요 부분 있죠. 뭐 어떻게 들어보면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말투인데 요런 남자들의 말 때문에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도 얘가 결혼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게 있었을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남자의 말은 말이고 별개로 내 갈 길은 아직까지는 내가 세워야 돼요. 남자친구가 한 말 그대로를 좀 해석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너한텐 미안하지만 나보다 너가 이해할 부분이 큰 것 같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요 얘기 있죠. 지금까지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이 트러블에서 내가 너한테 했던 거까지가 내 한계다. 여기서 더 말하면 난 너 못 만난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든 말든 그 전에 쇼부를 보겠다는 거죠. 속되게 표현해서 찍어 눌러가지고 되면 만나고 안 되면 안 만나겠다. 여기까지 듣고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십시오. 천천히 작성하셔도 됩니다. 술자리가 점점 늘어서 신경 안 쓰고 재밌게 놀라고 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저도 모르게 자꾸 너도 그래? 그럼 나는 더 해줄게 하면서 삐딱하게 저도 술자리 잡아버리고 그래요. 이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본인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건 없으니까 차라리 그때는 술자리 잡는 거 말고 술자리 잡는 것만큼이나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류의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얘기할 때마다 들으시는 분들이 아씨 설마 이렇게 약간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난치는 게 1도 없이 와이프가 예를 들어가지고 평상시에 잘 안 놀거든요. 근데 뭐 한두 달에 한 번, 늦게는 몇 달에 한 번 나가면 화끈하게 놀고 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와이프가 나가서 노는 그 시간이 대부분 그 시간에 일을 하는데, 평상시에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하니까 편집을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와이프가 중간중간 들어와서 얘기를 해요. 심심해서 왔다, 혹은 뭐 밥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왔다, 이러한 것들도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잖아. 근데 와이프가 나갔어. 한 6시간 동안 놀다가 들어와. 그러면 난 6시간 동안 초집중해가지고 이걸 끝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흥분이 돼. 이건 진짜 레알이에요. 와이프가 나가요? 그러면 나는 마음껏 뛸 수 있어요. 평상시에 내가 10km밖에 못 뛰었지만 그건 시간이 없었어요. 와, 오늘은 20km를 뛰러 갈 수 있는 날이구나, 이러면서 그냥 바로 나가는, 신발 신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해요.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척하면 안 된다고요. 남자친구에게 뭐 약속이 생겨가지고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으면 돼요. 친구랑 약속 잡고 술 안 마시고 그냥 밥만 먹어도 되죠. 근데 본인은 밥을 먹으면서도 알리올리오 먹고 있는데, 아씨 그 새끼는 지금 술 처먹고 막, 나 여자친구랑 좀 과도기인 것 같아, 이지라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나도 술 한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면 안 돼. 그냥 와 알리올리오 맛있다 이렇게 되면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자꾸 얘가 뭘 하면 나도 그에 버금가는 걸 해야 억울한 마음이 안 들겠다, 이거를 내려놔요. 본인 스스로 그걸 만족하고 자신감 있으면 괜찮아요. 결혼하고 싶어서 돈은 데이트 비용 빼고는 다 저축해요. 오, 대단하네. 그게 본인 믿는 구석이지. 얘 지금 취업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뭐 돈 있어봐야 얼마 있겠어. 아예 없겠지. 본인은 그거 믿고 가는 거죠. 내가 괜히 너보다 누나가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결혼하고 싶어서 데이트 비용 빼고는 다 저축했다,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액도 물론 중요할 수 있는데 그 마음가짐이에요. 남자친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 다 알고 있으면 본인만 자신감을 가지면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인정해주는 건데 왜 본인은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자꾸 밀어내고 있냐고. 지나친 겸손은 좋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용할 줄도 알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